안녕하세요. 구독만 해도 우주 상식이 쌓이는 채널 우주 알려주는 아빠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은 아마 망원경을 구매하려고 하시거나 최소한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신 분들일 겁니다. 요새 입문자분들이 어떤 망원경들을 많이 구매하시는지 쭉 한번 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도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망원경을 다뤄봤습니다. 취미인 천체 관측은 90년대부터 해와서 벌써 20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망원경을 구매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최소한 터무니없는 망원경을 고르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망원경 추천도 해드릴게요. 우주 알려주는 아빠. 잠깐 과거 이야기를 해보면 90년대 말 우리나라에는 빅센, 다카하시의 고급 일본 망원경 브랜드와 셀레스트론, 미드 등의 중저가 브랜드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2000년대 초반 들어서 중국산 망원경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후발주자였던 어떤 망원경 유통업체가 들여와서 거의 반값에 팔았거든요. 그때 국내의 천체 관측인들이 술렁술렁했죠. 그때 제가 중국산 망원경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많은 중국산 망원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중국산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 중국산 망원경이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망원경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괜찮은 제품들을 나름 고심해서 들여왔었다면 지금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서 쉽게 망원경을 떼올 수 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스펙의 망원경이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 모르는 초보자들은 판매자 말만 믿고 덜컥 구매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엉터리 망원경을 거르는 저만의 관점 3가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망원경은 망원경 판매 페이지에 이런 사진이 보이는 경우예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안 보입니다. 제가 절대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는 20만원대, 좀 더 투자해서 50만원, 100만원 정도 되는 망원경들로도 이렇게 안 보입니다. 중국 사이트에서 하는 이런 과장 광고 이미지를 국내 판매자들도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올리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광고 보고 사셨다가 실망하고 천체 관측에 흥미를 잃게 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사진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망원경 샀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이렇게 볼 수 있대 하고 나중에 보여줬는데 막상 망원경으로 보니까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이는 망원경은 허블이나 제임스 웹 정도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아도 망원경으로 실제로 보는 우주는 사진보다도 더 충분한 감동을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줄 수 있는데요. 우주에나 떠있는 망원경이 찍은 너무 완벽한 사진들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보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20만원짜리 망원경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띄워놨으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지금 이 영상은 잠시 멈추고 보고 오셔도 됩니다. 그 망원경도 20만원 망원경 중에서는 정말 잘 만들어진 망원경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망원경은 이렇게 써있는 망원경입니다. 고배율을 강조하는 망원경이요. 배율은 사실 초보자분들도 그렇지만 중급자에게도 꽤 솔깃한 부분이에요. 뭔가 더 잘 보일 것 같고 더 멀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망원경에서 배율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초보자들을 잘 혹하게 하는 게 높은 배율인데요. 특히 여기 써있는 400배, 500배 이런 수치는 허무맹랑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제 예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입문자용 망원경은 100배 넘어가면 잘 보기 어렵다고 했죠. 배율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동차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배는 자동차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웬만한 차들 시속 60km로 달리면 편안하잖아요. 무섭지도 않고. 망원경 배율도 60배이면 어떤 망원경이든 괜찮고 편안하게 잘 보입니다. 꼭 고배율이 정답은 아닌 게 때로는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시속 20km로 살살 가야 되잖아요. 망원경도 때로는 20배 저배율로 봐야 하는 대상들이나 상황들이 있어요. 보름달을 본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정적인 상이 필요할 때 등이요. 입문자용은 오히려 고배율보다 저배율이 더 많이 쓰입니다. 자, 이제 자동차가 고속도로나 전용 트랙에 진입했다고 하면 시속 100km가 넘어가서 150km, 200km로 달릴 텐데요. 웬만한 고급 승용차 아니고서는 이 속도에서는 차가 매우 불안정하지 않겠어요? 배율 150배, 200배도 약간 입문자용 망원경에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동차 시속 150km, 200km. 자, 이제 시속 300km 넘겨볼까요? 자동차로 따지면 스포츠카 같은 엄청 비싼 자동차죠. 배율도 이런 스포츠카 같이 300배에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망원경은 진짜 비싼 망원경이에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망원경 페이지에 배율 300배, 400배 써놓은 것들 많이 보이던데 제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경차 시속 350km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다 알죠? 진짜 광고에 이렇게 써있다면 경차 시속 350km 의미 없는 수치인 거. 근데 이게 망원경을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먹히나 봐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천문대에서 일했을 때 10억짜리 망원경으로 700배가 거의 한계였어요. 그 이상은 관람객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10억 원은 되어야 700배인데 그냥 일반 저렴한 망원경 광고에 500배라니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주의할 망원경은 경통 길이가 짧은 망원경입니다. 초보자들은 관리하기 편하게 보통 굴절 망원경을 구매하는데요. 짧은 망원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은 망원경은 잘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그냥 과학의 법칙입니다. 굴절 망원경은 빛을 렌즈로 굴절시켜서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렇게 굴절되는 빛은 파장별로 꺾이는 정도가 달라요. 이것이 우리가 쉽게 보는 프리즘에 의해 생기는 무지개죠. 망원경에서는 이것이 성능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근데 경통이 짧다는 것은 초점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빛을 더 꺾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색수차라고 부르는 굴절 망원경의 지긋지긋한 천적 같은 현상이 필연적으로 더 발생해요. 그러면 결국 잘 안 보인다고 보면 됩니다. 흐릿한 느낌으로 보일 수 있고 이것을 민감한 분은 초점이 안 맞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경통 길이가 짧은 망원경의 리뷰를 보면 초점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경통이 짧은 망원경의 특징입니다. 또 사진 리뷰를 보면 거의 달을 찍었을 텐데요. 달 외곽부에 파란색이나 보라색이 아주 두껍게 보인다면 만듦새가 별로 좋지 못한 망원경입니다. 달을 확대하지 않고 동그란 모습 그대로 보려면 50배 이하여야 하는데 그런 저배율에서도 달 외곽에 색수차가 보인다면 배율을 조금 높여보면 그게 더 증폭이 되거든요. 경통이 짧은지 긴지 이것을 알기 편하게 수치로 나타낸 게 F수라는 게 있는데요. 망원경이라면 이 수치가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8 이상인 굴절 망원경을 안정적인 상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봅니다. F수는 망원경의 초점거리를 구경으로 나눈 건데요. 초점거리가 600mm이고 구경이 100mm이면 F수가 6입니다. F수가 8 이하라고 나쁜 것은 아닌데 꽤 신경 써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F5나 F6 같은 망원경은 제작 난이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아까 초반에 잠깐 말씀드린 다카하시라는 망원경, 이 브랜드는 망원경의 명품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데요. 저가형 망원경처럼 짧게 생겼죠? 경통만 500만원입니다. 마운트랑 삼각대, 아이피스 등 구매하면 1000만원은 되죠. 짧은 망원경은 제대로 만들려면 이렇게 비싸집니다. 일반적인 망원경 브랜드들은 시도도 안 하는데 중국산 망원경이 경통을 짧게 만들면 원가도 싸지고 운송비나 이런 것도 절약하고 그러니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이제는 한국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문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굴절 망원경은 긴 게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영구형 망원경은 우리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망원경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야겠죠? 그래서 굴절 망원경을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길죠? 저명한 천문학자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망원경을 거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색수차를 만들어내는 빛의 굴절은 과학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물론 아이들이나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저가형 짧은 망원경이 달 정도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경통이 짧은 컴팩트한 부분이 선명한 상보다도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사는 망원경이 어떤 망원경인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입문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망원경은 뭔가요? 물어보신다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관리하기 편한 굴절 망원경이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전 세계 천체관측 입문자들이 1순위로 구매하는 망원경입니다. 스마트폰 연동까지 되니 초보자들에게는 정말 딱이기도 하고요. 이 망원경을 추천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주의해야 하는 망원경 3가지도 당연히 다 고려해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가서 보세요. 저도 직접 쿠팡으로 구매해서 아직까지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망원경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망원경을 고르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와 천체관측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